안녕하세요. MVP 프로젝트 라이프워치에 대해 소개해드릴 전자회로 설계가 어바웃 타임조입니다. 목차는 제작 동기, 기대 효과, 역할 분담, 블록도, 블록별 설명, 외관 구성, 중요 부품 및 역할, 회로 설계, 소프트웨어, 동작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이프워치의 제작 동기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의 심화가 첫 번째 동기입니다. 출생률의 급상승 시기인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노인이 됨으로써 응급사고가 늘어날 확률이 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길에서 사람이 쓰러져도 법적 문제로 인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상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혹시나 도와줬다가 잘못되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소송과 같은 피해가 무서워 주저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프워치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통한 기대 효과로는 시간 확인을 통해 일상생활 속 자연스러운 건강 체크 가능. 두 번째로 착용자가 쓰러졌을 때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 더 많은 이송 시간 확보 가능.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성원의 역할 분담은 김다솔 학생은 조장으로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진행과 회로 설계를 맡았고, 이소영 학생은 정보 기능반으로서 프로그래밍을 하였습니다. 임준혁, 임채원 학생은 낙댐과 외관 구성을 하였으며, 현승민 학생은 앱 인벤터를 사용한 앱 제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작품의 기능에 대한 대략적인 이미지고요. 블록별 설명인데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통해 각 XY Z축에 대한 값을 측정하기 시작하는데, 만약 값의 변화가 없을 시 보호자에게 긴급 알림이 전송됩니다. 두 번째로 심박수 센서를 통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심박수를 측정하여 스위치 1을 누르면 측정되고 있던 심박수가 OLED에 띄어집니다. 만약 측정되던 심박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긴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부저가 울리고 보호자에게 긴급 알림이 전송됩니다. 세 번째로 68G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OLED에 오늘의 날짜, 요일, 시, 분, 초를 띄워둡니다. 네 번째로 사용자 휴대폰과 블루투스를 연결시켜 보호자가 앱을 통해 라이프워치 착용자의 위치,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GPS 기능은 시계가 있는 위치를 데이터베이스에 송신하고 그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처리해서 이미지 블록을 시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또한 라즈베리파이 터치스크린으로 모든 데이터를 전송해서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시간, 심박수를 데이터 패킷을 통해서 송신하고 모스키토 MQTT 방식을 사용해서 수신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해서 문서화시켜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임준혁이었으며 외관 구성부턴 김다솔 학생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이어받은 김다솔입니다. 저는 외관 구상, 중요 부품 및 역할, 회로 설계, 소프트웨어, 동작 설명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외관 구성입니다. 저희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외관을 프린팅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시계 외관의 상판을 프린팅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상판, 중간부, 하단부 3단계로 나누어 프린팅한 후 오른쪽과 같이 조립하는 식으로 시계 외관을 구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요 부품 및 역할입니다. 저희는 CPU로 ESP32를 지정했습니다. ESP32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콤보 모듈로 이름과 같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모두 사용 가능한 모듈입니다. 시계의 디스플레이는 OLED LCD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계와 심박수 등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다음은 전원부에 사용된 부품입니다. 화면에 마이크로 USB 18650을 통해 입력 전압을 구동 전압인 3.3V로 변환하게 됩니다. 전원으로는 160mAh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심박 센서로는 아두이노 호환 센서를 사용하였으며 후에 조금 더 정교한 측정을 위해 가장 좌측의 사진과 같이 AFE4403과 SFH7050 렌즈를 내장한 HRM 센서로 교체했습니다.
기타 부품으로는 부저와 기능 구현을 위한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회로 설계입니다. 좌측과 같이 ESP32, USB 업로더, OLED LCD를 사용하여 간단한 동작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원부와 스위치 등을 연결하여 우측과 같은 기본 회로를 구상하였고,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면 이 회로에서 수정하여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래밍의 경우 OLED 사양에 맞추어 U8G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화면을 리드 라이트하는 방식으로 코딩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심박수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다음은 시계를 디스플레이하는 코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작 설명입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은 영상 촬영본이 없어 그동안 해온 영상들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박수입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 내의 파형 측정 프로그램을 통해 심박수의 동작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이와 같이 심박수 파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자 코딩하여 테스트하는 영상입니다. 우측의 IBR 값이 측정 값이며 이를 계산하여 BPM 값을 산정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시계입니다. DS1307을 사용하여 RTC를 하게 되면 작품의 크기가 커지게 되므로 영상은 소프트웨어 RTC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짜임새 없이 시간만 띄워놓은 모습입니다. 이후 오전 오후 표시와 날짜 등을 추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맨 우측과 같은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배치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 확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앱 인벤터를 사용했습니다. 블루투스를 통해 심박수의 정보를 읽어오고 휴대폰의 GPS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표시하는 앱을 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미처 구현하지 못한 보완, 추가할 점입니다. 원래는 사용자의 정보를 라즈베리파이 터치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하여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서버 구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끝마치지 못한 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팀원들과 합심하여 PHP를 통한 서버 구축으로 시간을 계속 읽어드리는 단계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와이파이를 사용한다면 입력 정보의 오차를 줄이고 블루투스의 동작 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라이프워치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